지금 이런 경우 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에는요, 소유권자가 B로 되어 있어. 근데 대장을 떼봤더니 대장에는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대장에는 A, 등기부에는 B. 그러면 건물은 하나잖아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B 거예요? 자, 소유권은 부동산의 현황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그럼 권리의 기준이 되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등기부예요. 그럼 등기부 기준으로 우리가 소유권자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서류가 있을 것이고요. 토지와 관련된 또 부동산 서류가 있을 거예요.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서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고요. 또 이 부동산의 현황이 기재된 건물 대장이라는 서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는요. 토지에는 토지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토지의 현황이 기재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토지에는 이 두 가지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서류가 더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토지계획이용원과 지적도, 임야도예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과 관련된 서류는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건물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가 기재가 되는 거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현황이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야? 이 건물은 어디에 위치해 되어 있어? 주소가 기재가 되고, 그럼 층수는 몇 층이야? 2층이야? 3층이야? 그러면 층수별로 면적은 어떻게 돼? 뭐 건축자재는 어떤 걸 썼어? 이런 것들이 기재되는 서류가 건축물 대장이에요.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내죠. 건축 허가를 내고 건축이 완공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서류가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이 먼저 완료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 자체가. 대장에는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건물 등기부에도요, 건물의 현황이 기재가 돼요. 표지부에. 표지부에 기재가 되는데, 대장에 있는 정보가 표지부에 기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도요, 소유권은 기재가 돼요. 모든 권리가 기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누구 건데라는 소유권은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에는요, 소유권자가 B로 되어 있어. 근데 대장을 떼봤더니 대장에는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대장에는 A, 등기부에는 B. 그러면 건물은 하나잖아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B 거예요? 자, 소유권은 부동산의 현황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그럼 권리의 기준이 되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등기부예요. 그럼 등기부 기준으로 우리가 소유권자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건물주가 여기에 기재가 되겠죠. 그 사람이 소유권자겠죠. A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A가 기재가 된 거예요. A가 기재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넘겨줬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에. 그래서 표지부에 이 건물에 대한 뭐 주소라든지 층수라든지 면적이 기재가 되고요. 소유권자가 기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처음에는 A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B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자, 그러면 소유권이 B로 바뀐 거죠. 등기소에서는 이거를 소유권 바뀌었다라고 대장 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대장의 공무원이 B로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바뀌었는데 건물 등기부 공무원이 안 보낸 거야. 그래서 계속 A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소에서는 보냈어. 대장 쪽에. 근데 여기 담당자가 기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권리관계는 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자를 파악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면적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면적이. 여기는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하나인데 그럼 이거는 20평이에요? 30평이에요? 자, 건물의 면적은 부동산 권리예요? 부동산 현황이죠. 현 상태잖아요. 현황 기준이 되는 서류는 대장이에요. 자, 대장이 먼저 기재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장에서 면적이 먼저 기재가 돼요. 30평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 여기에. 그럼 30평으로 기재해야 되잖아요. 등기소 직원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다르면 대장 기준, 소유권이 다르면 등기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대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야. 불법 건축물로 지어졌어. 이게 걸렸어. 그러면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등재를 해요. 그리고 이거 원상 복구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볼 때는요, 항상 등기부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하지만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대장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토지 투자? 한 분? 대부분은 다 건물 취득하시는 게 목적이죠. 아파트나 뭐 빌라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물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물건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브랜드 있는 회사에서 지은 거예요. 이거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만 보면 돼요. 대장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대형 건설사에서 불법으로 짓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장 안 보고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만 보면 돼요. 근데 아파트 이외에 나머지 건물들, 뭐 오피스텔, 빌라, 공장 이런 것들은 다 대장 확인하셔가지고요. 혹시 위반건축물 등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대우 디오빌이야. 대우에서 지었던 것들이에요. 이 오피스텔은 대장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아야 돼요? 대우 디오빌 오피스텔 대장 확인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면 대우에서는 불법적으로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중에 보면 층고가 높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불법으로 복층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복층으로 되게 되면 내가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법적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한 70% 이상은 거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외에는 다 건축물 대장 떼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피스텔 물건이에요.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위반 건축물 등재 안 되어 있어요. 낙찰받고 명도 끝나고 들어가 봤더니 단층인데 복층으로 개조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임차에 맞추세요. 안 걸리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왜냐면 이 불법 건축물 걸리는 게 어떻게 걸리냐면 대부분 위성으로 싸서 그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 있는 것들은 위반 건축물 신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 주민들이거든요. 외부에서 보고 이거 1층만 지어야 되는데 2층으로 불법으로 지었어. 그럼 신고하는 거. 배가 아프니까. 아니면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상황은 위성 사진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도 모르잖아요. 그냥 임차인 맞추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랑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임차인은 여기가 불법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카카오톡으로 선물 같은 거 좀 보내주고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임차인이랑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임차인 계약 종료되고 나가면서 신고합니다. 자, 이제 토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토지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가 기재되는 거고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야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산. 그 야산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토지대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토지대장의 임야대장은 토지의 현황이 기재가 돼요. 주소 어디야?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돼? 현 상태가 현상이 기재가 되는 거고요. 지적도 임야도라는 건 뭐냐면 토지는 지적도로 표기를 하고요. 야산 같은 경우는 임야도로 표기를 해요. 자, 똑같은 300평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토지는 네모 반듯할 수 있고요. 어떤 토지는 호리병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쨌든 이 토지의 생김새가 어떤지 알아야 현장에 가서 요렇게가 내 땅이구나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기한 게 지적도 임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 토지에는 토지계획이용원이라고 있어요. 토지계획이용원. 이 토지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방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는 것들이 토지계획이용원이에요. 토지계획이용원.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토지계획이용원이나 지적도 임야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국가에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지만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는 국가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만 져요. 건물 올리면 안 돼요. 여기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주상복합 지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다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 국토가 난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개인한테 주되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는 국가에서 짜놨거든요. 그 내용이 토지계획이용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토지를 취득해서 단독주택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을 올릴 수 있는 그게 허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계획이용원이에요. 자, 이게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이고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금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위치 나와 있고요. 대지 면적도 나와 있고 건물에 대한 면적도 나와 있고요.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래요.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 건물에 대한 현황이 기재되는 서류가 바로 건축물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인지,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딱지가 붙어요. 건축물 대장 보셔가지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가장 첫 페이지에 노란색 딱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어디가 위반 건축물인지 그 내용이 페이지 넘기시면 나와요. 이쪽에 보니까 뒤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주택가에서 위반 건축물 변경 요청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 표기 패널 8제곱미터 2층 위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케이스가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무단 용도 변경, 방 쪼개기, 불법 증축 이런 것들 다 불법 행위예요. 무단 용도 변경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빌라 같은 거 보면 빌라는 원래 4계층 이하를 빌라라고 부르잖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를 빌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즘에 분양하는 빌라들 보면 7층인데 빌라래. 원래 이제 5층이 넘어가게 되면 5층부터는 아파트로 불려요. 근데 7층인데 빌라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데는 4계층이야. 나머지 2계층은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꾸며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단 용도 변경이에요. 무단 용도 변경.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위반 건축물 표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주거용도로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주거용으로 바꿀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빌라인데 빌라 중에서 주거용으로 허가받아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취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4.6%예요. 왜? 사무실이니까, 상업시설이니까. 그리고 이건 불법으로 전용한 거잖아요. 면적 크게, 모든 면적을.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세게 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방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방쪼개기. 원룸 안에 원룸이 있어요. 다가구 원룸이 있으면 그 안에 방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냐면 방을 막 쪼개가지고 임차를 많이 들이면 월세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이제 허가는 뭐 8개로 해놓고 방 쪼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에요. 걸리게 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요. 보니까 위반 건축물 표시, 불법 대수선, 가구수가 증가됐대요. 가구수가. 원래 8개 가구만 있어야 되는데 방 쪼개게 돼서 뭐 16개, 20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3번째가 불법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1층까지만 지으세요라고 했는데 1층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2층을 불법으로 지은 케이스들이에요. 보통 이제 위반 건축물들이 크게 요 3가지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는 토지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그래서 제가 자료 드리면 요 대장 한번 살펴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 토지를 내가 소유권자이면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잉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자료 드리면 이거 클릭하시면 제가 카페에 이 토지 계획 확인원 보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드리면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그 글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건 지적도예요. 지적도. 토지의 생김새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를 해준 거고요. 여기도 링크 있죠. 클릭하시면 지적도를 열람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 2가지 방법을 정리한 글이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그 글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토지계획 이용원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지적도 보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